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기관들 오늘도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셀트리온 25만원대 30만원대 매도가 가능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자, 차트를 통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이 셀트리온을 고점에 매수해서, 이 고점에서 매수했다는 말은 최소한 30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들 좀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 당시에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셀트리온이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성공 기대감으로 뭐 기관들 목표가가 그 당시 뭐 한 45만원까지 뭐 50만원 부분까지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차트상으로도 이때가 돌파가 되었으면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라인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이제 초에, 국내에서 식약처 조건부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쭉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그 작년 말에 해외 이슈 논란으로 또 주가가 내려가면서 다시 또 13만 9천 원대까지 빠져서 거의 고점 대비 70%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때도 대단한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또 거의 10만원대 초반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고점 돌파 실패하고 다시 이제 2019년, 2020년도 어떤 부근으로 주가가 내려갔다가 지금 6개월 이상 장기 지금 행보를 하면서 바닥권 주가에서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25만원대 30만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겹쳐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은 유동성이 이제 마르는 어떤 기간이고,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의 어떤 저평가가 붙어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어떤 유동성에서,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다 올라가는 어떤 지수 플레이보다는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금도 뭐 순현금이 뭐 한 110조 정도가 되고, 외국인들이 뭐 일단 거의 그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싸니까 뭐 사듯이, 바이오 쪽에서도 셀트리온이 뭐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싸다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리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해서 기업 가치가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서 제한적인 어떤 유동성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가 단기적으로 펼쳐진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펼쳐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오늘은 한 3일 정도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계속 이제 종가상으로 보시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 그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4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사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매력도를 분명히 이제 가지는 어떤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16만원대 락바튼 가격에서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면 제가 이제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근데 만들어가고 있는데 유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요쪽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어떤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패턴은 아닙니다만, 형태상으로는 이 이제 역 헤드 앤 숄드 모양을 만들면서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상에서 이 전환이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어긋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좀 뭐 셀트리온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에 올라갔던 것은 알다시피 램시마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승인 날 때죠. 이때는 램시마가 이제 허가를 받을 때입니다. EMA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허가 받으면 잘 팔릴까 했는데 바로 팔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지 어떤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허가받고 난 다음에 2년차, 3년차, 4년차에 이제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좀 반영을 하죠. 거래량도 보면 이때부터 늘어나고, 유럽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감으로 2016년도에는 미국에 진출합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전 세계 최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사보험 시장이니까 생각보다 이제 진출을 하고,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헬스케어였던 상장 이슈가 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2015년도에도 양봉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전환이 있었죠. 이렇게 월봉상의 전환으로 FDA 어떤 허가와 더불어서 계속 갔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도에서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타결하기 위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서 인덱스 펀드의 어떤 물량과 더불어서 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촉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부터 사실 다시 또 이 재고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헬스케어의 어떤 상장 이후에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대응이 좀 안 되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장이 뭐냐, 이제 기존 이런 어떤 이제 치열한 어떤 흐름에서 이 셀트리온이 요구됐던 게 이제 신약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고, 이제 이때 이제 뭐 나왔던 게 램시마 SC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개발 능력을 가지고 빠르게 레키로나 관련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이참에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전략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2020년도 12월 달에 38만 8천 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제대로 좀 팔리지를 못하면서 또 이제 유동성이 이제 감하면서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어떤 내부의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한 수십조짜리의 어떤 기업들이 겪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어떤 상승들을 이제 앞으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겪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의 어떤 기술 개발 능력, 그 다음에 현금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생산 능력 같은 경우가 1공장, 2공장에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3공장, 향후에 4공장까지 보면 장기적으로 한 60만 리터 정도를 갖춘다. 그럼 이 생산 능력에서 뭐 계산될 수 있는 캐파가 지금보다는 뭐 상당 폭으로 늘어나겠죠. 이 자체가 지금 이제 60만 리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19만 리터에서 25만 리터에서 이제 배 이상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 판매되는 어떤 물량들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매출 한 2조짜리가 나중에는 이제 향후에 한 뭐 3년 5년 정도 뒤면 뭐 5조에서 뭐 10조 사이에도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어떤 도전들이 향후에 이제 가 있는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이런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로 하기보다는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도, 암젠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허가받은 게 뭐 10개 이상이 좀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이 독주 체제에서 빅파마라든지 바이오텍의 강자들이 이제 바이오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시밀러 시장에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도 이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퍼스트 무버 가격으로만 이제 승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으로 분명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발 파이프라인의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의 이점에 더불어서 뭐 이제 ADC라든지 뭐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당장 올해 내년 뭐 이 한 2년 3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플라이마하고 램시마 SC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유통망과 이 안착을 점유를 한다고 하면 매출과 수익성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3, 4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한 번 더 있죠. 저는 이제 지금 휴미라만큼 강력한 게 사실은 키트루다거든요.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시장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하고 겹쳐서 이제 임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어떤 이제 계속 이제 매출을 늘리고 파이프라인 늘려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헛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는 한 20만원대 이상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로 보면 이제 25만원대, 30만원대의 가격 흐름들은 충분히 지금 이제 회사가 가는 방향에다가 3, 4병에 관련되는 방향성만 어느 정도 이제 내시를 해준다고 하면 그간의 문제점이었던 회계 이슈라든지 뭐 지배구조 논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은 금리가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만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플레 파이터로 유명했던 폴 볼커가 이 79년도에 이제 뭐 연준 의장이 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했는데요. 82년도에 이제 이 부분을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한 2, 3년 하다가 낮춥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준이 지금 막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도 2008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그때 금융위기 때도 벤 버냉키 시절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금리를 막 낮출 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 돈 풀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강력한 인플레이션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내년 정도 되면 사실 좀 잠잠해질 거라 보여지면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이 장기적으로는 다 이렇게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주가의 어떤 레벨업이 분명히 이제 뭐 요런 어떤 정도들은 되기 때문에 윗단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서 이제 이 부분에 올 거를 기다리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에 일자가 붙어 있는 이런 주가들 밑에서는 밑단에서는 매수를 해서 자기 단가를 25만원, 30만원에 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단가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장기적으로 하셔야 이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이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이라든 유동성이 제공되는 V자 형태의 이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유동성이 줄어서 제한된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은 것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3분기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들이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했듯이 3, 4병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이런 모멘텀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에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주가가 이제 볼리적 태깅을 하면서 이 추세 지표 자체가 이제 일단 강세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장기 플레이를 보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내년도까지 보면 한 25만원 더 잘하면 한 30만원 언저리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장기 전략을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